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진짜 오바냐, 오바? 마음을 정말 세게 먹고 왔다고. 대낮에 카페에서 오줌을. 안녕하세요, 김경훈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 투자를 받게 됐던 유의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일은 한 번에 오고 나쁜 일도 한 번에 오는 거 아시죠? 좋은 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분 결혼식장에 갔다가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투자 회사를 하고 있더라고. 요즘 뭐하니? 해가지고 나는 요런 일 해 했더니 나중에 한번 커피 먹자. 그래서 커피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바이오 전공을 했었고 이거를 소비재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괜찮은데? 이거 우리 한번 투자를 받아볼래? 그 당시에 저는 투자의 개념도 몰랐고 투자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오케이, 뭐 만들어보자 해서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 IR 덱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이 친구도 그 당시에는 별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한번 신선한 컨셉이니까 만들어보자 정도였고, 이거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감감무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야, 대박 짱이야. 왜 무슨 일인데? 했더니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서 정말 그 내노라 하는 탑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보냈는데 그분이 5분 만에 나 내일 바로 여기다 6억도 콜? 뭐라고요? 내일 바로 6억 쏠 수 있어 콜? 6억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보고 딱 5분 만에 나 내일 당장도 6억 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미팅이 바로 잡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시장에 무지했잖아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워렌 버핏 같은 분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포부라든지 꿈만 잘 그냥 설명을 드리고 오자 생각을 하고 갔어요. 심지어 너무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미팅 전날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1시간만 시간 낼게 이러시는 거예요. 30분 전에 약속한 커피숍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떨리잖아.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커피만 한 서너 잔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먹는 딱 그 타이밍에 그분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후광을 탁 내비치면서 짠. 우선 1번 놀란 점, 나는 그 정도의 성공하신 분이면 엄청 럭셔리하게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폴로 남방에 반바지에 슬리퍼 딱 신고 오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바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커리어를 갖고 살아왔고 바이오 쪽을 소비재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콘돔 그리고 영양제 이런 펀딩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의 꿈을 믿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몇 분이 걸렸겠습니까?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할 때 이런 걸 했었고 나는 이쪽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인 미팅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미팅이라는 거를 잠시 까먹을 정도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됐습니다. 근데 1시간만 미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이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되고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평소에 방광이 약한 편입니다. 커피를 서너 잔 먹고 미팅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미팅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2시간쯤부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미치겠네. 거기서 제가 감히 정말 신나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근데 저 죄송한데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께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좋은 흐름이 끊길까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데 근데 내가 있잖아 하면서 또 너무 유의미한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끊을 자신은 없고 앞으로 5분 이상 나는 못 참겠다. 눈을 쳐다보면서 오줌을 싸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왜? 뭐가 말이 안 돼? 너들 떨 거 아니야. 얼굴이 이게 떨린다거나 마무리 적어. 마지막에 예상하셨다시피 시그널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이제 그 미팅에 갔던 친구가 이렇게 날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힘세를 차린 거지. 죄송한데 저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더니 나를 끌고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야, 너 혹시 썼어?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화장실에 있는 그 손 닦는 키친타월 같은 거를 뽑아서 다 젖어. 한 방에 붙겠네.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정리를 하고 팬티는 화장실에 버리고 다시 가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카페를 나가서요? 네. 근데 카페 의자가 젖어 있지 않았나요? 하고 싸지 않았죠. 당연히 참다가 정말 못 참겠으니까 조금 싸고 끊어보고 또 조금 싸고 끊어보고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의 그 삼각 존이 젖었을 뿐 의자까지 막 젖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반감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네. 요도의 조절 능력은 굉장하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소개로 엄청난 CEO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화장실 사건은 없었지만 한 분 한 분 만날 때 진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분은 제가 평소에도 워낙 되게 존경하던 분이어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또래였을 때 만화 덕후셨다 이런 기사들을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뭐 신뢰를 얻게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토록 되게 존경하던 분이랑 얘기를 할 때 나도 뭔가 만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오래된 만화책들을 막 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야기할 때 얘기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미사여구와 설명들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설명을 오히려 하기보다 이 상황은 빛과 그림자라는 만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제가 원래 만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나 나레이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만화를 많이 봤었다 얘기했더니 약간 이러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또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투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미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보여야 되고 잘 만들어야만 하는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햄버거 집을 갔어요. 쟁반에다가 이제 콜라랑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를 주면 이제 자기가 자리로 갖고 가는 방식인데, 가다가 제가 콜라를 쏟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크록스를 신고 있었는데 크록스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속에 이렇게 우물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가 이 안에 들어간 상태로 잠긴 거야, 내 발이. 그때 이거 내가 막 지금 콜라 닦고 뭐하고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니지, 관심 자체가 없었어. 그냥 그 상태로 미팅을 하고 잘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발을 좀 닦아야겠다 그러고 빼보니까 콜라에 이렇게 발이 퉁퉁 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굳은 살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놓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진짜 그냥 끝까지 아득바득 잡았던 게 되게 내 인생에서 유의미했던 경험이거든요. 너무 귀한 분의 너무 귀한 시간을 얻은 거잖아요. 단 1분 아니 1초도 그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미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안 됐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그 1분 동안 뭔가 많은 걸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정말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물론 오줌을 싸는 건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일이지만 지금 목표와 지금 이 상황의 소중함을 봤을 때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후회가 되느니 차라리 이 순간을 완벽하게 사용해서 그때 이 정도까지 했구나, 근데도 안 됐구나, 후회를 남기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여러 번 우리가 진행해 본 것도 아니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이런 사업성에 반해서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뇌에 관련된 건기식에 흥미를 보여줬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마사지젤에 흥미를 보여줬던 분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다만 그분들이 일맥상통했던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던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만들어갈 때 그동안 살면서 쌓아놨던 많은 소스들을 한 구슬로 깰 수 있는 거, 그런 점들을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1번, 포부를 우선 본다. 이 포부가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정말 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 두 번째로는 그 큰 포부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역량을 보는 것 같아요. 개인의 역량. 제가 전편에도 얘기했던 바이오 소비재 이쪽을 그냥 잘 될 것 같으니까 한다가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서 얘는 몇 번 엎어지더라도 끝까지 뭔가 할 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셔서 투자를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 우리 1화를 찍을 때 근데 이거를 끝에 성공 못하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떻게든 그게 될 때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요? 죽으면 윤시원의 고스트박스로 안녕하세요 할 거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에 발이 잠기든 아니면 뭐 오줌을 싸든 이런 것들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소한 변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이 안 쓸 정도로 내 목표에 항상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의 목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분들도 이야기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좋게 봐주셨던 게 아닐까. 그만큼 나는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너무나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참고 컨텐츠를 찍었거든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리를 꼬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다리를 꼰 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오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투자를 잘 끝내야겠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지려버리는 깡따구, 그런 것들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어요. 오줌을 싸라, 이건 아닙니다.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라는 교훈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보통 한 두세
시간은 견딜 수 있긴 한데 진짜 서너 잔 먹고 들어갔거든. 서너 잔. 꼭 화장실을 들렸다가 도전자를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꼭 화장실을 들렸다가 만나거나 기저귀를 차고 만나겠습니다. 기저귀를 차세요 당신은. 바이오 기저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것 또한 고려해 보겠습니다.